안녕하세요. 공연을 보고 삶에 대해 생각해보는 서은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뮤지컬 무명 준희라는 작품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건데요. 지난 1부에서는 공연 후기에 대해서 다뤘다면 오늘 2부에서는 그 작품을 보고 제가 사유해 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예정입니다. 총 3가지 주제로 진행해 볼 건데요. 첫 번째는 나 자신을 아끼는 법, 두 번째는 다정함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버려뒀던 나도 다시 피어날 수 있을까? 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한 가지 참고하셔야 할 부분이 있는데, 이게 제가 극을 보면서 그 장면마다 떠오른 생각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장면들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이 조금씩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극을 아직 안 보셨다면 그 부분이 조금 스포일러가 될 수도 있겠다 싶어가지고 미리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 나눌 이야기는 나 자신을 아끼는 법입니다. 저는 극 중에서 이 장면을 보고 이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 극 중에서 이제 준이가 동생이 죽고 나서 그 자기 상상 속의 동생한테 이렇게 말을 해요. 네가 떨어지는 모습이 매일 보여. 그만 좀 나와주면 안 되겠니? 이러면서 막 우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동생이 거기서 내가 아니라 오빠가 놓아줘야지 이렇게 말하는데 그 말이 진짜 너무 와닿더라고요. 그죠? 그런 잊고 싶은 기억, 나쁜 기억들은 내가 놔줘야 놓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진짜 알면서도 잘 안 되는 부분이긴 한데 그걸 내가 붙들고 있지 않고 놓아줘야 한다는 걸 그 장면을 보면서 그 대사를 들으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저도 전에는 준이처럼 예전에 겪었던 나쁜 일들을 계속 잊으려고 노력을 하면 할수록 그 기억들이 너무 선명해져가지고 이거 내가 죽을 때까지 끝나지 않는 게 아닐까? 이 기억들이 나를 평생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는 거 아닐까? 라고 생각했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거기에 매몰되지 않고 정말 그냥 남들처럼 일상을 영위하기만 해도 새로 쌓이는 기억들 덕분에 조금씩 덮어지더라고요. 물론 완전히 잊혀지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제가 내려놓으니까 조금씩 흘러가면서 점차 흐릿해지긴 한 것 같아요. 사람 뇌라는 것이 신기해서 내가 잊어야지 하고 생각하는 거 자체도 그걸 떠올리게 하는 트리거가 된다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그걸 잊어야지 하고 되뇌이는 것보다 그냥 알아서 흘러가도록 놓아주는 게 답인 것 같습니다. 그게 흘러서 나를 그냥 지나가도록.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부분들에 있어서만큼은 그 기억이 정말 너무 선연해서 저를 평생 따라다닐 것 같은 것도 있었어요. 저는 그게 너무 괴로울 때면 이렇게 자주 되뇌었어요. 계속해서. 은혜야, 그건 이미 다 지난 일이야. 네 기억 속에서만 살아있고 너는 더 이상 그 사람들 중에 어느 누구도 마주하지 않을 거야. 이제는 절대로
그럴 일 없을 거야. 하지만 만약에 누군가를 마주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혹은 그 순간들과 비슷한 상황이 오더라도 나는 이제 그때의 나와 지금의 내가 다르다는 걸 알고 있어. 나를 지키기 위한 힘이 있다는 것도. 이제는 어느 누구도 나를 함부로 대할 수 없어. 그게 설령 나 자신일지라도. 이미 지나간 시간은 뒤로 하고 같은 상황이 닥쳤을 때 또는 앞으로 더 힘든 일이 닥쳤을 때 다시 무너지지 않으려면 내가 나를 아끼고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해. 상황에 휩쓸리지 않고 남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내가 단단해야 나를 지킬 수 있어. 그렇다면 나를 아끼고 소중히 여긴다는 게 과연 무엇일까? 에 대해서 제가 오래도록 고민을 해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내린 답들은 이렇습니다. 남을 배려한다고 남에게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귀를 기울이는 것, 그리고 남을 대접하는 만큼 나를 대접하는 것. 그렇다고 해서 특별히 대단한 게 필요한 게 아니고 그냥 소소한 일상 속에서 하나하나 나를 더 생각하는 게 아닐까? 라고 답을 내려봤어요. 예를 들어서 혼자 밥을 먹을 때 아무리 귀찮아도 접시에, 예쁜 접시에 음식을 덜어 먹고 내가 먹고 싶은 걸 나를 위해서 내가 직접 만들어 보고 그리고 좋아하는 꽃을 사서 화병에 꽂아두고 내가 좋아하는 향을 피워두고 그냥 정말 이런 소소한 것들. 그런데 이런 작은 것들이 하나하나 모이니까 나를 아끼고 나를 소중히 여기는 그런 나를 만들 수 있더라고요. 저한테 두 번째로 인상 깊었던 건 글에 대한 대사였는데요. 제가 전에 뮤지컬 더 픽션을 봤을 때도 이런 비슷한 뉘앙스의 대사가 나왔었거든요. 어떤 거냐면 작가가 글을 통해서 독자에게 말을 건네고 또 위로를 전한다 라는 이야기였어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글이 전하는 힘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됐는데요. 더 픽션에서는 그게 소설이라는 형태로 나타났다면 이번 무명준이에서는 시라는 형태로 그걸 전달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넘버로도 그런 얘기를 해주는데요. 여기 나오는 또 넘버 가사가 참 예쁩니다. 유튜브에 무명준이 검색해보시면 뭔가 있는 느낌, 이 노래거든요. 노래가 가사가 진짜 예쁘니까 꼭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무명준이에서 말하는 글들은 시의 형태이다 보니까 자기가 느끼고 생각한 것들을 함축하고 또 함축해서 표현하기 때문에 또 색달랐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줄여서 표현하게 되면 정말 핵심만 남기 때문에 그 글을 쓴 사람을 아주 뚜렷하게 투영해 준다고 느끼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이 글을 쓰신 분은 아주 다정한 사람일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왜냐면 이 극에 나오는 문장들이 정말 따뜻하고 너무 아름다웠거든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는 이 다정함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봤었는데요. 사람들이 제게 혹은 또 다른 타인에게 건네는 다정함을 발견할 때마다 인류애가 조금씩 차오르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 다정함이라는 건 꼭 저를 향한 게 아니더라도 그걸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묘하게 위로받게 되는 힘을 가진 것 같아요. 특히 제가 과거에 오롯이 혼자라고 느꼈었을 때 저를 지탱하는 건 오로지 책 속의 세상뿐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극들을 보면서 실은 그걸 적어낸 작가가 글을 통해서 저한테 말을 걸고 있었던 거라고 생각하니까 기분이 참 묘해지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실은 그 글이 아니라 결국에는 그 글을 통해서 그 너머에 있는 사람의 온기를 느꼈던 거구나 싶은 마음이 들어서요. 어쩌면 내가 알지 못하는 누군가가 내가 모르는 순간에도 날 위해서 무언가를 해줬었다는 거, 그리고 또 지금 이 순간에도 무언가를 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 이렇게 생각하니까 자연스럽게 제 삶을 더 귀히 여기게 되고 또 타인에게도 더 애정을 담아서 바라볼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말하니까 너무 넓은 관점의 인류애로 나아가는 것 같은데 제가 느끼기에 그만큼 다정함의 힘이 참 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도 저에게도 그리고 타인에게도 좀 더 다정한 사람이 되어보려고 합니다. 이제 마지막 3번째, 버려뒀던 나도 다시 피어날 수 있을까? 라는 주제인데요. 실은 오늘 제가 가장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이 부분이에요. 극 전체를 놓고 보면 이건 준이가 자신을 찾아 나가는 성장서사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극의 초반부에서 주인공인 준이는 어린 동생만이 자신의 유일한 삶의 이유라고 생각을 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동생을 위해서 해야 하는 일들만 하거든요. 그래서 이때의 준이는 자기 자신을 무용한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무용한 것, 즉 쓸모없는 것. 내가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동생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 내 존재의 의미가 내가 아닌 상태였던 거죠. 준이는 이후에 정우를 만나고 나서 자신을 위한 삶에 조금씩 욕심을 내볼까 하는데요. 그러던 찰나에 동생이 죽어서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것이 중반부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후반부로 가면 정우의 도움으로 준이는 다시 꿈틀거리고 또 꿈틀거리다가 종국에는 자신만의 의미를 찾아서 자신의 의지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삶을 불태우고 끝이 납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준이의 이야기가 제 얘기 같아서 더 와닿았었어요. 왜냐면 저한테는 제 삶의 이유가 오로지 제 고양이 때문이었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정말 죽고 싶었는데 그 책임감이 제 발목을 잡았다 할까요? 아니, 삶의 의지를 그나마 붙들어 두었다고 표현해야 할까요? 제가 그런 시간들을 견뎌내고 또 지나오면서 실은 요새는 인생 2차전? 어떻게 보면 보너스 트랙을 사는 것 같다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왜냐면 제가 영영 정말로 맞이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그런 날들이 제 앞에 펼쳐져 있고 앞으로도 쭉 그 어느 순간까지는 계속해서 이어질 거라는 게 아직도 좀 신기하게 느껴져요. 저한테 정말 이게 생경한 기분이거든요. 만약 이와 관련해서 제 얘기가 더 궁금하시다면 이 영상 끝부분에 그 내용을 연결해 둘 테니까 같이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튼 다시 주제로 돌아와 보자면 저는 그래서 이게 정말로 또 다른 나의 새로운 인생이라면 이번에는 나를 중심으로 나의 의미를 찾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해봐야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러기 위해서 저는 내가 좋아하는 건 뭐지? 내가 하고 싶은 건 뭘까?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요. 저는 근데 그 당시에 그런 과정들이 제가 다시 가라앉지 않기 위한 발버둥 같다고 느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무명준이라는 극을 보면서 그 꿈틀거린다는 표현을 마주했을 때 정말 좋았어요. 왜냐면 이게 단어 하나만 바뀌었을 뿐인데 꿈틀거린다는 말은 뭔가 더 큰 걸 하기 위해서 움츠리고 있다가 깨어나는 느낌이어서 마음가짐부터가 다르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아주 커다란 용기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냥 아주 작은 찰나여도 그 찰나들을 차곡차곡 모으다 보면 내가 원하는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메시지를 던져주는 것 같아서 더 와닿았어요. 극 중에서 준이는 꿈틀거리다가 마침내 자기 자신을 피워냅니다. 그럼 저도 아주 작은 찰나를 쌓아가다 보면 그리고 계속해서 꿈틀거리다 보면 언젠가는 준이처럼 피어날 수 있지 않을까요?